박사님 앞에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그냥 쉬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자신이 느끼는 부담감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게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든 게 아니고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공부가 너무 힘든 거랑 불행한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네, 저도 그거 꽂혔어요. 그래서 음. 이게 약간 본인의 우울감을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들 정도로 왜 학교를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마음이 좀 그 들어요.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자기를 옥죄는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사람 많은 거 싫고 그 건물도 싫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게 아이디얼리스트 특성 있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거 진짜 깝깝해하고 하루빨리 졸업하길 바라고. 저 아시는 분 아들이 아이디얼리스트인데 본인이 졸업할 때 이렇게 상도 받고 다 했는데도 엄마한테 졸업식장도 들어오지 말고 학교 밖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대요. 왜요? 근데 졸업식이 끝난 것 같은데 운동장 저쪽에서 소닉의 속도로 어떤 애가 막 달려오더래요. 자기 아들이더래. 졸업식 날요? 예. 정말 학교가 싫었나 봐요. 선생님이 졸업식이 이제 끝났다 하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달려나와서 차에 탁 타더니 엄마 빨리 집에 가자. 이제 다시 여기 올 일 없지. 그런 친구들이 있네요. 근데 걔가 학교를 못 다녔던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들 미워했던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정말 모범생이고요. 선생님들의 사랑 너무 많이 받고요. 학교 생활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그 청년이. 제가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가 뭐 너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게 우울을 방패 삼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던 게 사연에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나 봐요. 전 로맨티스트여서 그렇죠. 아이디얼리스트가 학교를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못 해봤나 봐요. 예, 근데 이 학생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심이었군요. 방패 삼는다기보다. 그렇죠. 자기는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제 전교 1등 했던 애인데 지금 공부 저렇게 못해. 이런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을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M자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들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TV에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3남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제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연미정은 요즘 하는 말로 진짜 M자 그 잡채예요. 예, 그냥 M자형 그 자체인데 연미정이 했던 대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저 작가님 M자다. 저건 M자 아니고선 저렇게 우러나서 저 대사를 쓸 수가 없어. 생각했던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를 한번 제가 읊어봐 드릴게요. 네.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그 이전에도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연기하며 살아가는 허수아비. 어쩌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이런 어렸을 대사가 때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나요? M자가? 네. 이게 M자의 생각이에요.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애한테 전교 1등이 됐다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뭐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나 모범생 아닌데 왜 나한테 모범생 이렇게 강요해? 되게 답답한 마음이 깝깝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게 어른이면 뭐 나 안 그런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이런 일을 인생에서 이번 생에 처음으로 겪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애들은 모르죠. 근데 어디 가서 이 얘기를 얘가 이렇게 까놓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당황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요. 얘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하는 거를 아마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쭉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겠지만 그게 수용이 안 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았을 거거든요. 분위기로 알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벙지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본 많은 M자 학생들이 항상 그래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다. 엄마도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청소년기를 되게 힘들게 보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한테 그 전교 1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전교 1등 할 수 있는 애가 왜 안 해? 넌 하면 하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자기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포기도 못 하잖아요. 포기를 엄마랑 못 하죠. 선생님들이랑 다 너 이제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안 진짜 안 간다 가도 그러면 돼.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M자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존재를. 그래서 이제 일단 어렵네요. 이 학생이 이렇게 M자인 이런 그 성격적인 특성이 일단은 그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학생이 공부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의욕은 없고 심지어는 그 솔루션도 막 안 오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오고 그래서 제대로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그런 와중에도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 정승재 선생님이 얘한테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공부할 때? 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현이처럼 수학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예, 이런 예, 칭찬을 했어요. 예, 예. 얘가 하면 뭘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쉽게 포기가 될까요? 얘는 이런 생각을 아마 내가 공부를 지금 이렇게 오늘도 안 했고 오늘도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지났고 그랬지만 또 내가 마음먹고 하려면 할 수도 있어 하는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깔려 것 있을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날 저렇게 쪼지만 않으면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학교 그만둘 때도 내가 또 이렇게 그만두고 하면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왜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벌써 떴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랑 근데 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 이거 약간 모순되지 않나요? 모순된 마음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엄청 괴롭겠죠.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울 거고 속으로 엄청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 저렇게 다 학교 다니고 하는데 나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 티처스 솔루션 하다가 중간에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난 이것도 한다 그래놓고 결국은 안 했네? 이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리고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하고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 자기한테는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 너 쓰레기같이 살고 있어. 이 얘기 스스로에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럴 마음이 학생도 어쨌건 있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 그렇게 포기가 막 쉽지 않아요. 이거 포기 나 공부 안 할래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럼 뭐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건 뭐 할 건데가 안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뭔가 대치해서 계속 이 상태가 참 안 좋은 상황을 쭉 그냥 끌고만 가는 느낌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할 건데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자기도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지금 자퇴도 하고 번아웃 같이 약간 우울해 보이니까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되게 많이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되게 부처님 한 토막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던데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엄마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엄마는 은연중에 이 학생에게 공부 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학생은 그거를 다 캐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는 계속 짜증이 나요.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물론, 자, 일단 너무- 스터디 카페 데려가서 공부시키시죠. 네네. 그리고 공부한 거에 따라서 용돈을 주시지요. 아, 그렇죠. 숙제나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달성하면, 예, 전적으로 이해하고 얘 마음에 엄마는 공감이 안 되고 계세요. 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얘가 한자는 대로 이렇게 좀 양보하고 봐주시는 건 있지만 엄마는 얘가 공부하도록 계속 이렇게 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두면 되나요, 이 학생?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이 일단은 저는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왜 이런 상태인지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싫고 막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를 알면은 스스로 납득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즐거운 생각을 해. 기분이 나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 학생이 지금 자기 기분 나빠졌다고 엄마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가 기분이 나빠지는 그게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벌써 속에서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맨날 나 뭐 갖고 나 쓰레기 갖고 막 자기도 계속 불안하고 걱정되고 싫고 막 지금 자기가 자랑스러울까요? 뿌듯할까요? 자신에 대해서? 아유, 아니죠. 그런 거 1등 하던 하나- 학생이 지금 집에서 맨날 핸드폰 보고 있는데 본인도 그러니까 예, 본인도 자기 삶의 의미가 없고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나 못생겼다는 거 알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상처받을 것 같죠. 근데 내가 못생겼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난 내 얼굴 좋아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눈 그거 쌍꺼풀 좀 하지 이런 얘기 들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괜찮죠? 그렇죠. 덜 상처받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학생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막 긁고 찔러서 온 데가 상처투성인데 걷다 대고 이렇게 누가 공부해야 하네 공부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처 난데 또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발작적으로 확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아파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의 한마디에 그렇게 막 째려보고 신경질 내고 다 하는 거예요. 엄마는 만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예 공부에 대해서 얘한테 그냥 별말 안 하고 두는 것도 어머니를 위해서는 좋아요. 근데 그걸로 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담 선생님도 만나봤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박사님 앞에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그냥 쉬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자신이 느끼는 부담감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신과 병원 상담이나 일반 상담을 하면서는 이 학생의 그 공부에 대한 부담감의 실체를 밝히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냥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니까 공부를 좀 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힘든 거에 대해서 계속 매여 있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해결책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부를 쉬면서도 계속 괴롭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사니까 지금 아까 그 나의 해방일지 대사를 보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자기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어디에 몰입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 너무 괴롭죠. 그리고 이 학생이 부담스럽다 정도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전에 예전이랑 비교해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냥 부담이 난 생겼어. 1등 하고 났더니 이 정도로밖에 조금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학생이 보면 재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그러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이 나름 서포트도 많이 하시고 공도 많이 들이시고 그리고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학생이 저는 그림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부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계속 표현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지금 자기 불안을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유튜브 보는 걸로 지나고 박효신 음악 듣고 그러면서 달래고 있을 거고 아니면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그림으로 그걸 계속 표현하면서 저는 수채 이제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걸 다시 사랑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에요. 헤어진 남자친구하고 다시 사귀어야 되는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매력적인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을 하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걸로 미술을.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그냥 미술로 하면은 거기서는 새로운 평가나 이거랑 상관없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미술을 못하는 학생도 아니고 잘하는 학생이고 그러면 입시학원 이런 데 가지 말고 제발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수능 준비도 이제 거기 맞춰서 고수준 정도로 맞춰서 미대 갈 수 있는 점수 나오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해나간다고 하면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자기만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컬러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나가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이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온다면은 일단 공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됐고 네가 왜 힘든지 그리고 너의 그 M자라는 성격 특성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림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시간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덫에 걸린 사람처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목표를 찾으면. 그래서 네.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안정되는 게 생기고 그리고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M자들이 참 예술적인 이런 부분에서 나름 재능이 많아요. 글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일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뭐. 남다르죠. 그러시더라고요. 표현력이 남달라요.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보면은 F와 T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 상당히 너무 논리적이라서 다들 이제 너 T야 그러면서 막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네. 근데 F는 또 말랑말랑한 면이 있잖아요. 그 대신 불안과 좀 그런 걱정이 있지만 그런 말랑말랑한 면과 또 약간 그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T적인 거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글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멜랑꼬리한 감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멜랑콜리한 감성을 감성에만 빠지지 않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게 얘기를 만들어내니까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림도 나름 굉장히 특색 있게 또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오화 학생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많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사연에서도 썼잖아요. 음, 부담 느낀다고는 부담스럽지. 근데 이렇게나? 그러게 부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게 그리고 사연을 써주셨잖아요. 대치동에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이럴까요? 다 달라요. 이유가. 저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에 우울감 느끼고 부담감 느껴서 공부 포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아이들 너무 많다. 근데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우울감의 이유가 다 틀리겠구나 또. 그렇죠.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정말 이제 공부에 지쳐서 그런 애들도 있고 자신감이 없어서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되는 건 하나 있어요. 이 공부의 주인이 자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 거예요. 학생은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갑자기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싫은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 의지로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힘들죠. 그래서 우울감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실제는 그게 하나가 있지만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리고 그런 우울감이 이제 터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애들이 꾹꾹 쌓여왔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데 그 계기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상담을 하고 성격 검사 해보고 LSI 검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알아야지 이제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우아 학생에 대해서 다들 참 아니 저렇게 의욕도 없는 애가 왜 나왔어? 라든지 뭐 저런다고 학교를 그만두나?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처스 지금까지 중에서 정말 실패한 케이스로 남아있고 그런데 좀 오늘 방송 보시고 이 학생의 마음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